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주혁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성형외과에서 이제 가장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논문집, PRS라고 하는 이제 논문집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형외과 학의 어떤 가장 최신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학술적인 경향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12월호에서 그러니까 이제 가장 최신판에서 자, 이런 논문이 나왔어요. 미국 내에서의 보형물의 사용 추세에 관한 분석 논문인데, 미국에 이제 굉장히 많은, 워낙 큰 나라니까, 의사들도 굉장히 많고,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자, 이런 나라인데, 거기에서는, 미국은 이제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사용되고 있는 어떤 보형물, 또 수술, 이런 것들이 전부 집계가 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사실 유럽에도 선진국들이 많지만은 이런 게 되는 나라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밖에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중국 같은 데는 더 엉망이지만 통계를 갖다가 계속 수술 하나하나가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를 전부 집계를 해가지고서는 1년 동안에 가슴수술이 몇 건이나 됐고, 그 중에서 수술받은 사람들의 문제점들이 이런 게 있었고, 이런 걸 통계를 낼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그게 되는 나라가 딱 미국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건데, 상당히 이제 부러운 일이죠. 우리나라는 1년에 가슴 확대 수술이 몇 건이 되는지,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거든요. 어쨌든 이제, 요 트렌드에 대한 조사 논문을 이렇게 봤을 때, 한마디로 이제 내용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텍스처링 표면을 갖고 있는 유방 보형물과 연관된 악성 림프종에 대한 어떤 이제 미디어상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의사와 환자들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이제 반응할 것으로들 다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그런 상식과는 다르게 조사를 막상 해보니까 텍스처드 보형물의 사용량은 미국에서 더 늘어났다라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논문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유방 보형물은 결국은 스무스 타입, 그 텍스처 타입, 그다음에 물방울 라운드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물방울 타입은 전부 다 텍스처드죠. 그런데 미국은 라운드 스무스 타입의 사용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유럽하고는 좀 달라요. 유럽은 텍스처드 보형물 비중이 더 높고 호주도 마찬가지인데 텍스처드 보형물 사용 비중이 항상 이제 낮기는 낮았지만은 ALCL 그 악성 림프종의 그 보고가 이제 자꾸만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훨씬 더 떨어질 것으로 생각했지만 의외로 의사나 환자나 이걸 별로 안 무서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실태에 대해서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면서 어떠한 것이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디스커션을 하고 이랬었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많은 의사들이 또 이제, 이제 말하자면은, 댓글을 달듯이, 이제 또, 같은 주제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시각에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호주의 이제 데바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이렇게 텍스처드하고 스무스, 이렇게 보형물을 이분법적으로 보지 말고 보형물의 표면이 매끈한 거, 그 다음에 약간 거친 거, 좀 더 거친 거, 아주 거친 거 이렇게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이것마다 또 어떤 이제 임상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좀 분석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라운드는 스무스는 어떻고 텍스처드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임상적으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이야기를 했고. 이 데바 선생이 이제 이야기가 이제 지금 왜 조금 반향이 있느냐면은, 원래 보형물은 60년대에 나와서 근대적 의미에서 유방 확대를 위한 코이시브 계열 보형물. 이거는 60년대 초에 나왔는데, 물론 미국에서 태생을 했고, 텍스처드 보형물이 나온 건 80년대거든요. 텍스처드 보형물이 나오기 전에 폴리우레탄이 나왔고. 근데 텍스처드 보형물이 이제 존재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지금 다시 질문을 하는 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80년대 나와서 지금 30몇 년, 거의 40년 가까이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텍스처링 보형물을 썼을 때 구축이 일어나는 확률, 텍스처링은 구축을 줄이자고 나온 건데 막상 수술을 해보니까 스무스를 쓰나 텍스처드를 쓰나
구축 발생률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다라는 거를 의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정보를 받게 되고, 그러면 이거는 왜 쓰는 거지? 자, 이런 의문을 이제 가지게 되는 이제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텍스처드 임플란트, 이제 주로 이제 엘러간에서 나온 보형물에서 많이 연관성이 얘기가 됐는데, 엘러간의 바이오셀 표면, 이런 텍스처드 보형물이 악성 림프종을 뭐 유발을 한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텍스처드에 대한 어떤 존재 가치, 이제 왜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질문들이 나오는 시기예요, 지금이. 그래서 이제 뉴욕의 히달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닥터 히달고. 이제 가장 유명한 이제 유방술의 전문가 중에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상당히 보수적인 사람인데, 이분은 이제 텍스처링 솔직히 필요 없고, 아나토미, 이제 물방울, 이것도 의미 없다. 사실은 이제 옛날에 우리가 쓰던 식염수백, 지금 식염수백이 미국에서도 사용량이 많이 줄었는데, 그거 왜 안 쓰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뭐 구축 발생률, 식염수백이나 코이시브젤이나 뭐 별로 차이 있느냐? 별로 없다. 그리고 식염수백이 뭐 촉감 뭐지 이런 거 뭐 나쁘지 않고 다 좋다. 그리고 수술하기는 오히려 편하다. 왜 안 쓰느냐? 이거는 실제적으로 환자한테 주는 의미보다 병원들과 의사들이 어떤 마케팅적인 부분, 그리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보형물 제조사에서 이제 푸시하는 어떤 이제 선전 광고, 이런 거에 접하면서 어떤 이제 사회적인 인지도,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보형물이 자꾸만 선택이 되다 보니까 자꾸 뭐 이런저런 보형물들에 휘둘리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좀 쓰게 됐어요. 다 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제 이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자면 미국에서조차도 여러 가지 이제 보형물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소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의사들도 약간은 혼동시기에 좀 접어들어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5만 가지 보형물들을 이렇게도 만들어보고 저렇게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실제로는 걔네들 써보고 이건 분명 이런 면에서 좋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던 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발견이 되고, 이거 뭐 별로 나은 것도 별로 없고, 자, 이렇게 이제 되고 있는 이제 이런 실정이라는 거죠. 이쯤에서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의미가 있는 보형물은 뭐냐? 뭐 스무스, 텍스처드,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텍스처, 뭐 물방울,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 이런 보형물들이 자꾸만 쏟아져 나오고, 보형물 회사들마다 다른 데마다 중량이 가벼운 보형물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고, 뭐 색깔을 다르게 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뭐 식염수백은 뭐 옛날부터 있던 거지만, 이런 5만 가지 보형물들 중에서 뭐가 그러면 제일 좋은 거냐? 가장 존재 의미가 없는 보형물도 있고 있는 보형물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어떤 게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 보형물이냐? 자, 이런 질문을 안 던질 수가 없게 되죠. 단지 보형물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인 부작용의 발생률, 그리고 그 보형물의 어떤 효과적인 부분, 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서는 오로지 어떤 이제 광고적인 부분, 마케팅적인 부분, 이런 거에 의해서만 선택이 되는 것이냐,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의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이야기를 하고 좀 그랬었어요. 자, 한국에서의 보형물의 선택, 자, 이런 이 부분은 얘기하면 이거는 조금 더 많이 복잡해지는데, 미국에는 마이크로 텍스처 이런 거 못 쓰거든요. 그냥 스무스하고 텍스처만 있어요. 셀라인, 식염수백하고 폴리우레탄도 지금 못 쓰고, 나 요거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둘 중에서 뭘 고르느냐도 지금 이렇게 혼동이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의사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확실한 거는 구축의 발생 때문에 텍스처드가 나왔지만은 구축을 줄이려고, 실제로 텍스처드 써보면은 구축이 스무스에 비해가지고 별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즉, 구축은 결국은 의사가 수술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게 아니냐, 그리고 환자의 어떤 몸속에 어떤 다른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쪽으로 조금 더 생각이 가는 것이고, 둘 중에 뭘 고르느냐고 완전히 무관한 거예요. 마이크로 텍스처는 더더욱 그렇고요. 이거는 구축하고는 뭐 구축을 줄인다는 뭐 이제 이런 기대조차도 이제 사실은 잘 안 해요. 그냥 의사들 입장에서는 환자분들이
만졌을 때 그냥 촉감이 말랑말랑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씁시다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단순하게 선택되고 있는 보형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모든 보형물 중에서 오직 폴리우레탄만이 구축을 줄여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거는 임상적인 또 통계적으로 역학적으로 구축이 줄어든다는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바람성 논란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폴리우레탄을 꺼리는 의사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FDA에서조차도 폴리우레탄은 바람성하고 무관하다라고 하는 거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이제 밝힌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꺼리는 거죠. 그냥 의사들도 좀 뭐 근거 없이 그냥 꺼리고 사람들도 자꾸 꺼리고 해서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이고, 실제로는 폴리우레탄은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근데 폴리우레탄을 본따서 만든 텍스처드 보형물은 이거는 존재 의미가 저는 사실 별로 없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형물, 가슴에 쓰는 보형물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실리콘 보형물이 가장 주된 어떤 이제 제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뭐 당연히 그런데 실리콘 보형물이 나오면서 그 후에 얼마 안 돼서 폴리우레탄 보형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폴리우레탄 보형물은 사실은 그 갖고 있는 어떤 이제 가치, 실제적으로 몸에서 이제 어떤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의미에 비해서는 굉장히 대우를 못 받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대우를 못 받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굉장히 대우를 못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요. 폴리우레탄 보형물들은 충분히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보형물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이제 의사들이 한테 또는 환자분들에 의해 가지고서는 많이 취사 선택이 되지 못한다는 거. 자,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보형물의 제조 역사를 봤을 때는 스무스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폴리우레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텍스처드가 나왔지만은, 이거는 요거를 본따가지고 만든 것인데 사실은 이걸 제대로 본따지 못했어요. 그래서 의미가 지금 자꾸만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게 텍스처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어떤 이제 임상용 조사를 봤을 때는 폴리우레탄 사용이 조금 좀 많이 늘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폴리우레탄은 뭐 이제 대박 교수 같은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이거는 표면적이 크게 넓기 때문에 박테리아 로드가 좀 더 심해져서 이것이 오염의 가능성 때문에 뭐 구축이나 림파종 이런 것들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식의 논리로 나가는데, 실제로는 이거는 그냥 논리일 뿐이고 실제 임상 결과로는 폴리우레탄은 구축이 거의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또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어떤 림파종이나 구축이나 아직까지 더 연구가 많이 필요해요.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또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항상 환자분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부분, 자, 어떤 보형물을 써야 되나요? 어떤 보형물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자, 이거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보형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문제가 됐어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 때문에 더더욱 허위 정보들이 더 많아졌어요. 헷갈리게만 되고 뭘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자꾸만 되고 있단 말이죠. 앞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갖고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실리콘 보형물들, 이 보형물들은 부작용 발생률, 특히 가장 중요한 게 구축이니까 부작용 발생률에 있어가지고는 거의 차이들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는 텍스처드 사용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또 텍스처드 사용량이 많이 줄고 있고, 오히려 마이크로 텍스처가 그 텍스처드가 줄은 포션을 갖다 계속 차지하고 있어요. 마이크로 텍스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고, 텍스처드 보형물은 거의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 밖에 없는 좀 약간 좀 기이한 그런 현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보형물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어떤 이제 실제적인 그 보형물의 효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어떤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얼만큼 이 보형물이 몸속에 들어갔을 때 문제를 안 일으키느냐, 안전성에 대한 이런 부분이 확립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좀 많이 권하고 싶고, 자,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의사들과 환자분들이 공감하면서 좀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